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체 그게 뭔지 너무 애매한 그것. 입시를 오래 한 분들,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도 애매해하는 그것. 오늘 하루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100%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입시 상담을 한 3년 정도 한 전문가만큼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학생은 내 학생부를 보면서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작이 될 거고요. 1학년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까?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또한 어떤 학교 활동은 살짝 요령을 피워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모든 강의와 강의 자료는 이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배포드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재판매, 재가공, 배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지금 제 얼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PPT 중에 한 두 페이지 정도 살짝 가리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조용히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 PPT는 클럽 하와이 원장님들께만 발표한 내용의 스크립트와 더불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요청하셔도 제공되지는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오늘이 챕터 1이고요. 6월 달에 챕터 2, 7월 달에 챕터 3 정도가 마무리될 거로 예상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첫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부터 하겠지만 기본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또 전체를 그것도 사례를 곁들여서 다 보여드리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까이 거 뭐 얼마나 어려워. 정성평가라는 것이 그냥 읽고 좋다 안 좋다를 보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데 어느 정도 좋냐에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애매한 것처럼 A 학생과 B 학생 중 누가 더 우수해 보이냐?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그 애매함 때문에 공정성 얘기도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단언컨대 자꾸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고요? 페이지에 말씀드렸지만 내 서류 내가 평가하고 우리 애 서류 부모님도 평가해 보시면서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걸 스스로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학교 생활 기록부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일단은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구분해서 기억합시다. 평가 요소는 어,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친한 대학끼리 공동 연구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6개 대학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의 셋을 평가 요소로 합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 안에서 이 안에 이제 평가 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다시 좀 바꿔보았습니다. 제 학업 역량은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기초 학업 역량, 학업 태도가 충분한가? 이건 제가 그냥 설정한 거예요. 해당 모집 단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경쟁력과 의지가 충분한가? 즉 성적 평균, 성적의 추이,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취도 및 추이, 기초교과 성적, 전공 관련 과목 성적, 동아리, 진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학업 역량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우리 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같이 공부할 정도의 수준이 되냐, 이게 학업 역량이라고 저는 일단 보았고요. 진로 역량은 학업 역량 중에서도 진로 관련 학업 역량을 진로 역량에 넣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전부 다 뺐습니다. 진로 관련 학업 역량도 그냥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은 진로에 대한 적극성, 그 다음에 심화 발전시킨 그 모습들, 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 및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평가하고요.
고교 개설 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현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수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공동체 역량은 수업을 수강할 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가,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친구 및 선후배와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가, 자기 관리 능력에 혹시나 결정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크게 잡아 보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자, 학업 역량,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일 때,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기초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가 충분한가? 해당 모집 단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경쟁력과 의지가 충분한가? 즉, 성적의 평균, 추이,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취도 및 추이를 보고 기초 교과 성적, 전공 관련 과목 성적, 동아리 진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우리 대학이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왜일까요? 평가지수 바로 오른쪽에 어디서 어떤 내용을 주로 평가할까 방금 읽어드렸죠? 그 아래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을 잊지 말자. 즉, 이 대학에 지원하는 내 경쟁자가 누군가를 떠올린 다음에 그 경쟁자와 비교해서 내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야 합격하는 것이 입시입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비교의 시작점입니다. 내신은 괜찮나? 성적은 쭉 우수한가? 아니면 점점 좋아졌나? 전공 성적은 어떻지? 국어는 독해력의 시작이고 수학은 논리력의 시작이고 영어는 전공 서적이 다 영어니까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이 기초 교과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공 관련 성적까지 확인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서류를 평가하고요. 그래서 숫자가 우선이고 글은 다음입니다. 뭐 연세대학교에서 입학처장님이 그러셨나요? 네, 숫자를 이기는 글자는 없다라 그랬었나? 어쨌든 그만큼 일단은 내 숫자로 내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숫자, 내 성적으로 구간을 결정하는 거고요. 어느 대학에서 어느 대학까지겠다. 그리고 성적이 아닌 세부 능력 및 특기상 글자로 등락이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기초학업 역량, 즉 내 내신 평균과 기초 교과의 성적이 우리 대학에 합당한가? 그리고 해당 모집 단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경쟁력, 즉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 충분한가? 이만큼 거기에 추가로 그 성적 이상의 공부의 모습이 보이는가가 세특 정도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학업 역량은 숫자, 숫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기준을 잡읍시다. 내신 평균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진로 관련 교과 성적으로 학업 역량이 완성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로 역량. 진로 역량. 해당 모집 단위에서 공부할 분야가 명확히 보이며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에서 협업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이 되냐. 우리 대학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대학의 시스템이죠. 본인의 관심 분야를 심화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고교에서 꾸준하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아래 이 작은 글씨에서 창체 및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또 고교 개설 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현황에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진로 역량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업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진로 역량은 대학의 전공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에라, 이게 뭐야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게다가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 높으면 학업 역량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진로 역량이 높은 건가요? 정답은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 높으면 학업 역량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진로 역량이 높은 건가요?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어디에 배치할까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그냥
전공 관련 교과 성적도 학업 역량으로 빼놓는다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얘기가 아니냐면 대학이 우리를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적은 학업 역량으로 빼놓겠습니다. 그럼 진로 역량은 뭐냐? 진로 역량은 진로 관련 과목 성적을 보내놨기 때문에, 네, 보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를 주로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진로 관련 과목 성적도 보지 않습니까? 그건 학업 역량으로 빼놨어요. 그럼 진로 역량은 어디로? 무엇으로? 진로 관련 과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수했느냐, 이걸 본다고 합시다. 이걸 기억합시다. 해당 모집장에서 공부할 분야가 명확히 보이나? 이 말은 대학 전공에서 공부할 주제가 명확히 있나?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 와서 너 뭐 공부할 거야? 라는 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공부할 주제가 명확히 있나? 다른 학생과 협업할 수준이 되는가? 이것은 그 주제를 탐구할 때 보여준 관련 과목을 공부한 수준이 괜찮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말고 이 친구가 공부한 세트를 본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진로 역량은 진로 관련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얘가 우리 과에 정말 열심히 다닐 것인가? 그리고 동아리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이 친구가 탐구한 그 주제와 기록된 수준이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그 정도에 어울리는가 이거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학의 시스템을 활용한 학생이냐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복수 전공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시립대 등 여러 대학의 자기네 학교에 맞는 복수 전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 전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수 전공이 뭡니까? 자기 전공 말고 다른 전공을 하나 더 하는 거잖아요. 왜 하죠? 자기 전공에서 공부하다가 보니 다른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면 자신의 전공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의 복수 전공을 제대로 할 학생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특히 강조하는 대학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입니다. 물리 공부하다가 수학이 필요하고 생명과학 하다 보면 화학이 필요하고 화학하다 보면 또 물리학이 필요하죠.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문화가 필요하고 문화를 알려고 하니 역사가 필요해지고 지리가 필요해지는 법입니다. 대대로 공부하려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여러 과목이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마다 뭐다? 우리 대학의 그 전공을 공부할 때 잘 하겠냐? 여기에 추가로 우리 대학의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성적은 학업 역량으로 빼놨어요. 자, 다음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면 얼핏 착하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남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실하게 수업에 잘 들어올 사람이냐? 이것을 대학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꿀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에 잘 녹아드는 사람이라면 이미 훌륭한 사회인이긴 하지만 가산점을 줄 만큼의 사회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산점을 줄 만큼의 사회인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가산점을 줄 만한 사회인은 대체 누구였어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즉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사회도 가산점을 줘서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잘 녹아들고 공동체에 잘 녹아는 거에 더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캠페인을 하거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공론화시키는 사람. 거기에 해결책까지 찾아서 여기저기 건의해서 해결을 해내는 사람. 예전에 그 체인지 메이커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참 세형커라는 이름으로 1년 정도 했는데 매우 어렵긴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학교에 간다는 게. 어쨌든 검색하면 나오는 단체가 있고 그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고교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학교의 변화를 무조건 만들자는 운동이니까 공동체 역량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공동체 역량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체육대회에서 협조 잘하고 친구 잘 도우면 네, 그것도 공동체 역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어떤 주제로 같이 탐구할 때 거기서 그 모임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모듬장이나 동아리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의견을 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공동체 역량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감사합니다. 이래서 사례가 필요한데 그것은 오늘은 하기 어렵고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내서 파트 2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정리를 해본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만 짚어볼게요.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입시 전문가의 섬세함을 가질 정도로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학업 역량은 우리 대학 와서 공부하겠어? 이거니까요. 전체 성적, 기초 과목 성적 우선, 그 다음 전공 관련 성적이 다음이다. 전체 성적, 기초 과목 성적 우선, 그 다음 전공 관련 과목 성적이다. 그 다음 진로 역량, 그 전공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진로 연관 과목 성적도 사실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은 탐구 경험, 탐구에서 보여준 진로 연관 과목 지식의 수준, 또 하나의 과목을 다른 과목에 적용해서 섞어 쓸 수 있을 정도의 융합적 능력. 자, 이걸 본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불쌍하죠. 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동체 역량? 좋은 사회인으로 둥글둥글하게 잘할 수 있겠어. 맞지만 때때로 공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성의가 있어?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셋으로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기억하셨으면 이제 항목별로 무엇을 주로, 뭐라고요? 주로입니다. 무엇을 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결사항은 공동체 역량 2, 3학년은 특기사항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1번은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중학교 졸업 언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언제 입학했고 전학 왔다면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가 들어갑니다. 사실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대학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출결 상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평가 요소 셋 기억하시죠? 뭐였죠? 뭐였습니까? 네,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 뭐다? 떠올리셔야 돼. 그리고 진로 역량 무엇이다? 네,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세특 무엇이다? 그다음 공동체 역량. 예, 두루두루 녹아드는데 때때로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역량 여기서 보는 겁니다.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 이인정 조퇴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관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당연히 가급적이면 배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인정은 아닌데 결석이 1년에 뭐 4, 5일 정도 있다고 본다면 같은 성적에 비슷한 수준의 개근한 학생이 있는데 굳이 학교 자주 빠진 학생을 선발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프면 쉬어야죠. 그런데 이 정도 생각해 볼게요. 정말 내가 아파서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도저히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귀가하는 것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떳떳하다면 결석해야죠. 지각하고 조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역량을 본다. 어디서? 출결 상황에서 본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학교 생활기록부 3번은 수상 경력이고 4번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에요. 둘 다 대학에 제공된 항목이 아닙니다. 제공 항목이 아니에요.
이 역시 넘어가고 바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자율활동, 2, 3학년은 자율활동이고 1학년은 자율자치활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여기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세 번째 진로 활동은 진로 관련 행사 또는 개인이 진로를 위해 노력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은 각각 500자, 진로 활동은 700자고요. 모두 1년이 기준입니다. 기록은 누가? 담임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자, 1학년, 1년인가요? 한 학기인가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1년입니다. 글자 수는 500자, 500자, 700자.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봉사활동 실적 기록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평가 요소를 보는가를 매우 단순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항목에서 모든 내용을 평가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쳐낼 거 쳐내고 틀부터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틀부터 아주 단순화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학종을 접근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뭔가 크게 어긋난다. 그래서 붙을 사람이 떨어진다.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될 사람이 나쁘게 받았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단순화된 걸로 일단 공부를 시작해도 절대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각 항목에서는 무엇을 주로 봅니까? 일단 이렇게 자율활동에서는 공동체 역량,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공동체 역량과 진로 역량,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주로 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 활동에서 학업 역량 볼 수도 있고, 진로 활동에서 공동체 역량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매하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딱 저는 정하겠습니다. 평가 요소 말고 평가 요소 안에서 비율까지도 한번 제가 과감하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자율 가치 활동은 그냥 공동체 역량 100이라고 생각하자. 이 안에 학업 역량을 넣더라도 그 학업을 다른 친구가 어떻게 했는가를 주로 넣도록 하자. 그리고 네, 동아리 활동에서는 공동체 역량 30, 진로 역량 70. 그러니까 500자 중에 뭐 150자는 공동체 역량이고 뭐 나머지 57, 35, 350글자는 진로 역량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해집니다. 그건 아니고 평가할 때 이런 정도 무게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냥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학생부가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진로 활동은 진로 역량 50%, 학업 역량 50%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되냐고요?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때 손해볼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으로 뭐 진로에 맞춰서 이런 탐구를 하고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면 되겠죠. 진로 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공동체 없이 내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 안에서 교과에서 배운 내용까지 같이 합쳐서 어느 정도로 탐구를 해냈는지까지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대 5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뭘요? 공동체 역량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학업 역량은 진로 활동에서 보는 거고 주로 진로 역량은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 공동체 역량은 자율 활동, 자율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자율활동은 학교의 여러 행사에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친구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의견을 말했나,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잘 녹아드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 흔히 들어가는 것이 체육대회, 소풍, 수학여행, 선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에서 친구 도와주고 수학여행 가서 여행지 공부하고 이런 것이 공동체 역량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긴 한데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 역량은 얼마나 착한가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럿이 모여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해서 구체적으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드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자율활동인가 또 동아리 활동인가 라고 궁금해 하시죠? 왜? 당연합니다. 혼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은 혼자가 아닌 단체로 여럿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 생활 기록부는 개인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기록인데 동아리 전체 프로그램 소개만 있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체가 무엇을 하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기록되는 것이 개인의 기록이지 단체의 기록입니까?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엄청 어려운 탐구를 가져와서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꽉 채우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그렇게 썩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위권마저도 중상위권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공익에 기여하는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라는 것을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동아리 활동에는 왜 진로 역량이 주로 보여야 하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아리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공통의 주제를 두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자료조사하고 토론하고 주제를 분석하기 위한 관련 과목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로 역량이죠. 물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도 당연히 보여야 하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럿의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개인 과제를 주기도 하니까 그때는 진로 활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이기도 하고 학업 역량이기도 하지만 그럼 헷갈리죠. 뭐가 우선이다?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친구들과 화합하면서 주제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동아리 활동의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로 활동에는 왜 진로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까지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 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진로 활동은 내 기록인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학문을 가져와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 미친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사를 섞고 법학과 정치에 미친 영향까지 생각이 이어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해도 되지 않냐고요? 됩니다. 되는데 반대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 친구도 뭐 욕심 있을 거니까요. 그런 친구와 토론해서 설득하고 또는 내가 설득당하고 이런 것이 진짜 동아리지만 그게 쉽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처음부터 딱 구분해서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동아리는 함께하는 진로 역량, 함께 내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함께하는 진로 역량. 내 역할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게 좋고요. 진로 활동은 딱 내 실체를 확연히 보여주는 개인의 활동을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에서는 주로 진로 역량을 보여주고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으로까지 연결 짓도록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평가 요소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면 나중에 이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입니다. 작은 글씨 보시면 2028에 입시에서는 5번 학폭, 6번이 창체, 5번 신설된 거고요. 자, 일단 봉사활동 실적은 애매합니다. 우선 학교가 계획한 봉사활동만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는 기록은 되지만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고, 그게 내게 의미가 크다면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대학에도 제공하고 싶다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담당 지도 교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학교 교육 계획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2, 3학년입니다. 힘들었죠. 1학년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봉사활동도 연결해서 해라. 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넣어두었어요. 그러니까 2, 3학년은 가서 이렇게 부탁하고 선생님도 뭐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했는데 1학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 3학년은 적극성을 제외하고 주도적이냐 지속적이냐를 알기 어려웠는데 1학년은 봉사활동이 주도적이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이 좀 더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적극성은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어 수능맞이 대청소 매년 합니다. 이거 적극적인가요? 적극적이에요. 수능맞이 대청소가 전교생이 하는데 아닙니다. 분리수거도 매년 합니다. 이거 적극적인가요? 네, 이거는 적극적입니다. 대청소는 전교생이 다하는 의무 참여일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는요. 네, 이거는 뭐 서로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죠. 네, 어쨌든 내가 요청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고 뭐 매일 또는 뭐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적극적인 봉사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 1학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봉사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구별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로 요약이 됩니다.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학업 역량이 대체 뭔가 이걸 이해하고 이 표를 본다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중에 아까 얘기했죠. 공익에 기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봉사활동으로 이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설명하기는 꽤나 어렵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구성 요소에서 딱 저렇게 확인하는 것은 뭐 아닙니다. 얽히고 설켜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완전 전문가가 되자는 것은 아니고 종합전형을 그래도 좀 또박또박 이해하자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제발 댓글로 막 그게 맞냐 아니냐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이게 쉽게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걸 좀 뼈대를 잡고 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을 지도하신 선생님들께서 뼈대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 노하우 중에 추려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댓글로 좀 뭐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좀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본인이 유튜브를 찍으시던가. 아, 잠깐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약간 욱했네요. 자, 우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이 요 음영 친거 보이시나요? 요거 수강 과목 학점 이게 좀 회색으로 약간 그림자 져놨죠. 학생이 수강한 과목을 봅니다. 기초 과목은 튼튼히 했는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희망하는 그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강을 했는지. 네, 그래서 학교는 그 과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학점 배정을 충실히 했는지까지 보는 거예요. 뭐 같은 1등급이어도 한 학기에 3학점인 1등급과 5학점, 뭐 4학점의 1등급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등급인데 더 많은 시간 잘 배웠고 1등급, 더 많은 애들 중에 1등급, 또는 더 뭐 뾰족하게 모여있는 잘하는 집단 중에 1등급 뭐 이런 걸 평가하긴 하겠잖아요. 근데 우선은 어떤 과목을 했고
그리고 학점은 얼마냐, 기초 교과는 어떻냐, 이걸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것부터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수강 인원까지 갑니다. 요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대학에서는 인원에 따라 학교를 평가합니다. 큰 학교냐, 작은 학교냐,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체 중 몇 명이 이 과목을 신청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흔한 예가 미적분, 물리학, 경제수학 이런 어려운 과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목, 뭐 미적분, 물리학, 경제수학 이거는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 비율이 만약에 높다고 해서 그 학교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약간 뭐 추측을 하기 시작하겠지만, 근데 이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분명히 많은데, 예? 맞아요. 탐구 쪽을 봤더니 분명히 많은데, 물리 선택자만 유난히 적거나, 물화생지 선택자 수에 비해 미적분 선택자가 확연히 적다면 그러면 이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자 수에 따라 학교 수준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강 인원, 즉 전교생 중 수강 인원 비율이 높다면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서 어느 정도 미치겠구나. 만약에 수강 인원 비율이 낮다면 열심히 하려는 최상위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런 성취를 이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수강 인원 비율이 높으면 잘하는 학교에 가깝겠구나라고 일단 추측이 시작될 거고 만약에 수강 인원 비율이 낮아요. 어려운 과목인데. 그러니까 내가 수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소수의 열심히 하려는 집단에서 이 친구가 이 정도 성취를 했구나 이거니까 적극적으로 내 과목을 이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학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배운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수업 횟수, 즉 학점이 높은 과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색깔 어디가 늘었죠? 등급입니다. 등급, 전체 등급, 기초교과 등급, 연관 과목 등급, 추이, 또 버린 과목 있는가? 자,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 자율권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찬은 많은데 딱히 손이 가는 것이 없는 음식점과 같아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학교에서 은연중에 막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선택권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늘어난 만큼 인원은 분산될 테고 그만큼 등급을 산출하는 데 포함되는 인원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과목을 신청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어요. 이번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10%, 24%, 32%입니다.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입니다. 전에 비해 확연히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비율이 늘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율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해서 나와 관련이 적은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나와 관계가 있지. 이런 과목에서 이런 내용의 관계가 있잖아.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순간 학생부는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급 이야기가 나와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대학은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더불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성취야, 이거를 이뤘는지를 등급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등급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원과 학점, 어떤 과목을 왜 들었는지 이것까지 같이 평가해요.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인원이 엄청 적은데 등급이 부족하다고 해도 도전조차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경쟁력이 더 높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20%, 30%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겠다는 대학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 3학년들은 교과 전형이라면 서류 평가, 이 교과를 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뭐가 있고 이거를 안 보는 학교가 꽤나 많았는데 이제는
서류 평가를 20, 30% 반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그래서 원점수로 다시 학생을 평가합니다. 네, 인원이 뭐 12명 이렇게 적은 과목인데 등급은 3등급. 근데 또 뭐 원점수는 91점 이렇다고 한다면 3등급이면 한가운데잖아요. 1학년 중에. 5등급제니까. 그럼 91점 정도의 원점수로 등급이 3등급인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과목을 보는 겁니다. 이 다른 과목에서는 90점, 92점인데 뭐 2등급쯤 됐구나. A랑 B랑 비율을 봤더니 2등급의 초반이다, 중반쯤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겠죠. 자, 이 학생이 3등급이지만 사실 2등급, 그 중에서도 뭐 초반이다, 이런 추측.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1학년은 표준편차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괄호를 켜놨고요. 2, 3학년은 표준편차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여기서 뭘 보겠어요? 네, 서류평가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 2, 3학년에 4등급인 학생, 1학년에 2등급 후반, 뭐 3등급 초반인 학생, 수학 원점수 70점 정도인 학생을 생각해 볼게요. 그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봤는데 주제가 뭐 이런 거예요. 효소 캐스케이드의 수열 관점에서 이해. 무슨 말이죠? 이걸 읽는 입학사정관이 와, 이 학생은 성적만 낮지 사실 탐구역량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옛날에는 진짜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우겨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또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70점이면 그리고 평균이 뭐 한 58점 이러면 그러면 3등급 가운데보다 위니까 100분이 한 40 정도 하니까 생각하게 될 텐데요. 평균이 58점이면 한가운데가 100분이 50일 거잖아요. 내가 70점이야. 그러면 100분위가 그거보다 좀 위니까 한 40%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이 학생이 선택한 주제가 효소 연쇄 작용이며 이를 수열로 표현했다고 하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수행평가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성장해서 내가 성적보다 더 나은 탐구력을 갖게 되었다면 딱 거기까지 노력하고 이룬 결과까지 학교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까지 했고요. 이 뒤는 사실은 뭐 독서 목록이 있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는데 독서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독서는 대학에 제출되지 않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6월 강의 예고는 오늘까지가 기초였으니까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평가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초를 탄탄히 여러 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학업 역량이 강조된 세특, 진로 역량이 강조된 세특, 공동체 역량이 강조된 세특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 학생의 학생부를 공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특은 오늘 설명드린 대로 학업 역량이 강조된 세특은 원래 성적 쪽에서만 보기로 했는데 그것을 음, 성적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세무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까지 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초를 다 이해했으니까 확장시킨 것으로 한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부에서는 아마 7월 달에서는요, 성적까지 포함해서 성적과 인원까지 고려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6월 강의는 세특만, 7월 강의는 성적과 인원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쯤에 원서를 접수할 때는 뭐 본인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자, 긴 내용 잘 들어주셔서 조금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알람과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저작권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조심해 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이주유 김세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